자, 정치 묻고 털래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요즘에 정치면 기사들을 보면, 야, 이제 요즘에 민주당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조국혁신당 같은 사각지대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정청래 전 당대표가 결국에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출마 선언에 대표적으로 일단은 눈에 꼽히는 멘트는 이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도 나왔고요.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전당원 투표 요거 시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뭐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의 총평 좀 듣자면 강미정 대변인부터 좀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은 뭐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왜 대선 출마 여부를 얘기하냐라는 의견 진짜 많았어요. 나 진짜 웃겼어요. 근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2년 후에 대선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왜 예견하느냐라는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당대표 임기 중에 대선 출마했던 분 딱 한 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네네.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 치명적인 헌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고 불법 계엄을 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대선을 치렀단 말이에요. 보궐로. 그러면 우리한테 왜 그때의 상황을 상기시키느냐. 예. 이재명은 윤석열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 게 나는 이 라떼류를 가지고 이 당대표의 이름을 걸고 그걸 뒷심받아서 대선 후보 출마를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예. 2년 후에 대선이 있을지도 몰라. 그걸 염두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들려서 조금 불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원들도.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가서 말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대권 주자는 아니고 대권 주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로 나 마음을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다 같이 들어서 왜냐면 합당 얘기 또 나왔기 때문에 네. 합당을 하지 못해서 지선에 패배를 한 것 같다라는 투의 이야기가 아쉽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나왔고 네네. 평택의 후보를 내지 말 걸 그랬어. 네네. 라는 그거는 발언. 이제 맞아요. 오늘 예. 출연해가지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민주당 후보로 뛰었던 김용남에게 가슴 대못 박는 소리거든요. 정말 진짜. 이럴 거면 후원 회장을 왜 하셨는가. 배신감도 역시 들고. 네. 그래서 지금 지역위에서 위원장 맡아 평택에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김용남 의원은. 그러면 동력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대단한. 네. 힘 빼기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한마디 건질 것 없는 뭐 불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좀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김어준 씨가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에 불러다가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도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아니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선 타령이냐 이 네. 얘기를 했었고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에서도 대문짝만하게 오늘 대선 투표된 게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끝난 이후에 바로 대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어차피 대표직 그만두고 나와야 되거든요. 대표직을 어차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저는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또 이제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제 보궐당대표 출마하러 나왔을 때 그때도 이동형 TV나 이제 맞아요. 각종 이제 영상을 참고해서 보면은 본인이 이 보궐당대표를 자기 희생적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6개월 안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내란청산 모든 개혁 과제를 6개월 안에 끝낼 거고 본인이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야망, 즉 공익이 먼저여가지고 당대표 보궐당대표직 1년짜리 출마하는 거지 주변에서 다 나가지 말라고 한다. 근데 난 하지만 희생해서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연임할 거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아사모사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이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을 것인가. 왜 저도 그래요? 또 얘기하는 사람 좀 있나? 저도 앞으로 선언합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모든 토크쇼 MC가 되고 MBC 사장이 되더라도 대선에는 저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도 대선 출마를 할 마음이 있는데 나도 안 하려고. 대선 출마 저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김용민 TV를 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나 안 살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거는 약간
좀 찔린 부분이 있었나? 또는 여기 이제 비판이나 비난이 워낙 쇄도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자기 변명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불필요한 멘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민경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앞에 다 하셨는데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 아닌가. 사태 파악도 안 되고 무례하기도 하고 정치적 감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뭐 진짜 저도 보니까 김어준 공장장의 어쨌든 마음을 좀 사고 싶은 그런 멘트 아니었나.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당 대표를 안 나가서 당 대표가 돼서 본인이 공천권을 가져야 본인의 어쨌든 미래도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분위기상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본인한테 독약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속보 떴어요. 예, 속보요 뭐요? 오윤의 대선 출마 포기. 아. 일파만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너무 안타. 만파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를 대권 주자 반열에 올려놨다라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저희가 좀 농담만 한다고 저희도 대선 나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정청래 그 전 대표를 대권 주자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까 일단 의문이고 오히려 최근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뭐랄까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조국 전 대표 정도가 올해도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 정도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는 와 제가 어제 이거 보고 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체급 높이기인 거죠. 내가 대권 주자급인데 난 당 대표의 지원에 해서 우리 대학 쓸 때에도 1, 2, 3지망 중에 하향 네.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내 체급은 이렇게 높여놓고 하향 지원이니까 가능성을 조금 키우는. 근데 또 호의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대권 말고 당무에 전념하겠다라는 안정적인 어떤 당원들에 대한 호소로 본인은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 전에 1년을 잘했었어야죠. 그 체급은 입으로만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니 11개월을 어떻게 해먹었는데 지금 이걸 또 잘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 년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린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준과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대선 뭐 대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기대치가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의제로 굳이 삼지 않아야 될 얘기를 저희 당권 주자들 중에 누가 뭔가 자꾸 꺼내면 이게 계속 기자들이 또 물어보고 기사화되고 전당대회 의제로 삼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얘기는 정말 부족했던 것 같고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지 않았던 걸 참 아쉬워하면서 네, 나중에 당 대표가 되면 전당원 투표 붙여서 또 합당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조국혁신당 당원이나 의원들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당의 당 대표가 있었음에도 조국 대표가 있었음에도 혹은 비대위 체제였음에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애정이 좀 사실 컸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당내 몇몇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 당시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인증 사진을 여러 장 찍을 만큼 그 애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당시 박찬대 그 후보하고 당 대표 붙었을 때 지지해주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내에는 별로 없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라고 내부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인간적으로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서 조금 많이 충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바람을 피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타 당 의원에 가가지고 마음을 자꾸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호감도를 뭐 네. 우리 워크샵 때 와주세요. 네. 뭐 어떻게 국정 운영 혹은 입법은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거에 호응했고 정 전 대표께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동하는 자리에도 늘 오셨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 지지표는 내 표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그럼 지금도 하고 있겠군요. 왜냐하면 그 친문 혹은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가 높은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번에 호남 반도체
사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력, 태양력 다 깔아놔서 그걸 토대로 지금 800조 플러스 알파가 투자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걸 굳이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진행된 기업 투자인데 그걸 굳이 전전 정부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왜 하시나. 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또 오가냐면 아름다운 땅에 당군 할아버지께서 이쪽에 터를 잡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워서 대대손손으로 뭐 정치인, 독립운동가, 그래서 훌륭한 인재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온 게 맞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거라면 왜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그것도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문재인 지지 세력 나를 찍어주세요라는 그 호소에 기반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도 합니다. 합당을 그르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정청래 대표께서 너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부 사이에도 어떤 긴밀한 대화나 토론이 없이 그렇죠. 독단적으로 뭔가 이뤄진 것 같은,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은 너무 당황했었던, 그래서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했던 거지, 빌드업이 있었다면, 충분한 설득이 있었다면 가능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통합 얘기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시기에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게, 최근에 조국 전 대표가 너무 논란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뭐 예를 들면 걸그룹 관련된 뭐 일베 관련 무섭노, 이게 저는 이제 거의 뭐 2030을 포기한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분이 수장인 당과 다시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당대표 출마자로서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맞나요? 리셋는 저격한 거 아니시래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아니시래요. 쉽게 얘기해서 두 당은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예, 어려워요. 그리고 저 오늘 말씀하신 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그 풍력 뭐 이런 거, 네. 그 기반 시설 태양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반도체를 건설할 수 있는 시설과 기반을 그때 닦았다, 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때 반도체 망한다고 그랬어요, 다. 예, 그 그래요. 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굳이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반도체에 대해서 반자도 모르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안에 질 수 있다. 그 호남에 반도체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4년 안에 못 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원래 인허가에 깔려 죽는 거예요. 녹아나는 거거든요. 그 인허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가능해요. 제가 어제 그제 반도체 관련 거기 네.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런 건지 좀 배경이라도. 아니, 대통령이 이 하자고 속도감? 대통령이 하자고 그러는데 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땅이 정리가 안 돼서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건설 장비가 없어요. 건설 장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용인에 그렇게 다 져야죠.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청주도 져야 되고요. 삼성도 뭐 저기 뭐 주변에 뭐 충청도도 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타워 크레인 다 끌어가고 저도 부족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쪽 이제 건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른 걸 조금 늦춰더라도 거긴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의지들이 좀 있다. 예. 그리고 위에서도 강력한 의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네, 그리고 대단하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반대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네. 반도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가서 일을 못 해요. 왜요? 안보 문제. 국내 우리나라 사람만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저기 국가 독재? 주요 시설인데 저기 사진 찍어갖고 보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자도 안 돼요. 한국 사람만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반도체 현장에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부족할 것 예, 같은데. 더군다나 52시간 근로로 확 묶어놔가지고 네. 소위 말해서 하루에 2탕 뛰는 걸 그걸 이공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불가능하게 다 막아놨거든요.
그러면 돈도 잘 안 돼요. 내국인이 들어가서 일을 해도 돈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52시간도 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만난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다 털고 가겠다 이제 여기 이런 입장인데 지금 뭐 나오셔가지고 뭐 반도체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털을 닦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터 닦으시다가 감옥 가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 태양광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털을 제가 보기엔 전혀 닦으시지 않은 분들이니까 좀 조용히 빠지고. 계시고 네, 이번에 그냥 당대표 선거는 네. 좀 깨끗하게 네. 멋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제 넘기기 전에 오늘 그 저희 대본에는 뭐 반영이 일부 안 됐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강미정 대변인 얘기하셨던 정청래 전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평택을 후보 내지 않았는 게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김어준 씨의 반응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내 말 듣지 그랬냐 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정치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본인이 공천장 줬고 본인이 후원회장 했고 네. 후원회장 했고 그리고 본인이 심지어 평택 지역위원장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제가 보면서 되게 분노스러웠는데 이제 이런 거에 화도 잘 안 나가지고요. 다만 이건 평가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윤 평론가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 뭐죠? 제가 뒤에 가서 들었지만 그 후원회 회장도 그 후보가 직접 부탁을 했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형태였던 거지 본인이 나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만약에 그 보좌관들이 부탁했으면 했겠냐고요. 후보가 직접 했으니까 해는 그런 상황에서 몰려서 한 건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럼 나는 안 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지지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당원과 국민들이 다 몰려가 가지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운동하고 밀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딴 소리 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 박원순 시장 그때 물러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 후보 내지 말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선거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당이 후보를 못 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지만 정치는 현실인 거예요. 정치는 현실인데 그럼 민주당식 돼가지고 평택에다가 후보 안 내고 그냥 넘어간다? 그럼 민주당 아예 접어야죠. 대통령 그만하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믿을 수 없는 분이다. 만약에 당대표 되면 정말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도 네. 그러면 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가 잘 진두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김용남 후보 개소식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날 온 최고위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인재 영입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했고 예. 민주당의 아들이고 라는 얘기까지 와서 다 한 영상이 박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떠밀려서 한 것처럼 마치 공천을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를 제지하거나 그렇게 떠밀 수 있는 공권력은 무엇인가를 놓고 따져봤을 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의 입장에서 압박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럼 나는 공천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치 청와대에서 공천을 밀어붙여서 김용남을 평택에 내보낸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딴지 게시판 혹은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자 뭐 김어준 씨의 어떤 팬층들은 그래 정 대표는 안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하라고 했나 보네. 다 어그러졌네. 거기서부터 입김 들어가면서 다 잘못된 거야. 조국도 당선될 수 있었는데 다 틀어졌어. 라고 책임 소재를 청와대로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또한 비판받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합당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조국 후보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어느 지역에 나가서 재보궐 선거에서 배지 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거고 그 계획이 무산됐잖아요. 합당이 불발됐지만 만약에 이번처럼 김용남 후보를 방치하고 조국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있는 후보를 악마화하는 거를 사실상 방기하면서 만약에 당선을 도와줘서 실제 조국 후보가 여기에서도 만약에 당선됐다 그러면 이 고리를 가지고 또 합당 추진을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다 무너진 상황이지만 당대표 새로 도전해가지고 또 출마를 한 다음에 자기가 연임에 성공하면
합당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조국 대권 플랜이다. 이거인 거예요. 본인은 당권, 조국은 대권. 이게 이 예측이 다 들어맞잖아요.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김용민 의원을 좀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 게시판만 김용남? 보고 김용남. 김용남 의원님은 좀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 게시판만 보고 설마 여기에 김용남 후보를 내도 당연히 조국 대표님이 무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이렇게까지 네. 엄청나게 네. 경쟁하고 네거티브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님은 정무 감각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특정 게시판만 봤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못 읽은 거잖아요. 그 김용남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높았다는 걸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국 대표님이 3등을 하신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냥 본인의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후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네. 아니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공천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지금 양심도 없고 도리를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용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에휴. 왜냐하면 그 합당권도 전당원 투표로 넘긴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당원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만 가지고 오겠다는 전략 같은데 출구 전략을 이렇게 짜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의제에 올려놓은 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또 올려놓질 않나. 그리고 뭐 대선 얘기 꺼내면서 또 이제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 설을 또 언론으로 떡밥 주질 않나. 네. 게다가 여기에 더해가지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또 전당대회 의제로 던지질 않나.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여러 이제 당권 주자들은 당이 어떤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좀 더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드느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아직도 과거의 주제를 가지고 또 지지자들 갈라치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정치의 일가를 아끼지 않았던 분이 주말에 좀 등장을 하셔가지고 네. 이분의 성함은 김보배는 아니고요. 김보미이십니다. 김보미 신안군 의장의 연설 저희가 짧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진군 수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증거도 소명 기회도 없이 당에서 찍으라는 후보 안 찍었다는 징계로 억지 규정까지 바꿔서 마이너스 15% 감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권 상대 후보는 한다면 안 줄 수 있는 규정을 억지로 만들어 공천을 받게 했습니다.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는 무소속에게 참패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군수, 도의원, 군의원까지 모조리 심판받았습니다. 불공정에 부른 대참사였습니다.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는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정당이 죽자 살자 과거에만 복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수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검찰개혁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하셔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야 저런 연설을 오랜만에 봐서. 그 뭐 애칭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민주당 뽀미 언니. 우리 뽀미 언니. 예. 뽀뽀뽀 친구들처럼 예. 다 같이 그 시절 그 세대들 다 모이자. 그리고 예. 36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최연소 당대표 후보자잖아요. 예.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나오면서 조국혁신당이 받고 있는 2030 지지층들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결론을 여론조사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중도층에 대한 흡수 혹은 청년층에 대한 흡수 그걸 합당을 통해서 이거 다 빼고 가자는 거야? 라는 반론으로 우리 뽀미 언니가 이렇게 강력하게 586, 686, 786까지 갈 거냐. 그래서 기성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해 일가를 하면서 동시에 좀 맛보기로 합당에 대한 이슈도 틀어막을 만한 어떤 논쟁이 될 주제를 당대표 선언에 산 것 같아서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뭐 주말은 그냥 김보미 알고리즘이 유튜브 세대를 예. 거의 뭐 지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도 김보미 후보를 흔히 요즘 말로 샤라웃 해준다고 하죠. 어쨌든 굉장히 좀 뛰어난 말씀하셨다. 앞으로 그런 정치, 민주당에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김민석 후보도 지켜 세워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아름다웠고 저는 사실 이 강진군 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가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공천 관리가 엉망이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직 군수가 공천받지 못해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나가서 민주당 후보와 붙은 다음에 그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고 뭐 이런 전례가 많았나 봐요. 네. 강진군 쪽에. 네. 그러니까 이게 호남 민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전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연설 참 멋있게 하네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민주당에 약간 세대 교체 과도기가 왔다. 맞아. 나 그 맞아요. 생각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애증의 관계잖아요. 좀 제발 좀 바뀌어줘봐. 제발 고인물 말고 이 새로운 세대 목소리 좀 들어줘. 좀 예, 유연한 예. 당이 되어줘. 많이 품어줘라고 했는데 예. 그런 물꼬를 어. 튼 연설인 것 같아가지고 아유, 저도 네,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네, 저는 저런 연설 저 들으면 전 그만해요. 망신스럽게 듣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우 저는 근데 위원장님도 연설이나 대중 연설의 경험이 없진 않으시잖아요. 잘했죠 옛날에. 선정 네. 선동의 대가.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남한테 저런 얘기 듣고 어떻게 그 대표를 해요? 저는 안 하죠. 네, 저 진짜 네. 망신스럽게 저렇게 앉아 있는 게. 네. 근데 저분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어쨌든 어른들이 있는데 선배들이 있는데 저렇게 또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패기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네. 진짜 아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 전 대표도 그렇지만 최민희 의원도 당직이나 혹은 당원권을 내려놓고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예. 선거를 치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SNS를 통해서. 네. 근데 지금 뱉고 있는 모든 말들이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하는 얘기들로 돌아와요. 예. 왜냐하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 공천과 컷오프의 불공정함을 외치면서 세종시는 다시 찾아올 거야.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때 나가서 네,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과연 민주당직을 버리고 탈당한 후에 선거를 치른 것이 다 부정적이야. 본인들이 역사적인 어떤 유물로 자기네들 가보로 가지고 있는 이해찬 정신은 그럼 다 같이 부정하는 건가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하고 선거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는데 왜 내가 부정하고 싶은 부분만 부정해서 과거의 일들로 이렇게 막 펀치를 맞는지 그 예. 부분도 좀 아쉽고요. 네. 이거 해명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